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문학의 거장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집 중에서 메마른 9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윌리엄 포크너는 8월의 빛, 음향과 분노, 압살롬, 그리고 성역 등등으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미국 문학을 세계 문학의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작가라고들 하죠. 예. 근데 단편 문학도 참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편집이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 이 시리즈가 다 좋습니다만 특히 윌리엄 포크너 작품의 눈길이 오래 머뭅니다. 제가 이 윌리엄 포크너의 메마른 9월을 고른 이유는 학기 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 에세이를 읽는데요. 그 에세이에서 자극받아서입니다. 어떤 학생의 에세이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울의 방, 동일성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예. 우리 학생이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타자의 경험이 없으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들을 대할 방법을 모른다. 다르다는 느낌새만 느껴지면 배제하기 바쁘고 혐오의 언어를 구축하여 만남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추방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지도 않은 온갖 악의적인 추측은 어느새 실제적인 공포가 된다. 배제, 공포, 혐오만이 시면을 메우려 든다. 모든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아름다운 이상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는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투하여 패배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배제와 혐오의 논리는 타자와의 만남마저 차단한다. 만나지 않고서는 넓어질 수 없다. 그리고 만남을 끊임없이 외면할 때 우리는 폭력의 시대에 길을 터주게 된다. 이 동일성의 감옥 속에 맴도는 지독한 평화를 깨는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만을 비추는 거울방에 타자를 드리는 일뿐이다. 네, 이렇게 쓰네요. 이게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쓴 겁니까? 네, 학부생입니다. 잘 쓰죠? 하하, 진짜. 교수님 제자들은 다 이렇습니까? 이 정도는 써야죠. 아이고 세상에. 이 거울의 방, 그러니까 자기만을 비추는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거울의 방, 이게 또 하나의 동일성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비슷한 존재들만이 살아가는 그곳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거죠. 신화에 기반한 단일 민족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문화에서는 타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랬을 리는 없는데 모든 문화가 타자와 또는 타자성과의 교섭 과정에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식민지 전쟁 경험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겠지만 타자를 수용하고 타자와 대결하고 타자성 속으로 스며드는데 우리는 대단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걸 공포를 내면화해서 그 폭력으로 드러내곤 하죠. 예.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그 논란인지 논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서도 주류가 논쟁의 큰 흐름이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슬람 포비아,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공포나 악의적인 그 추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슬람 또는 무슬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물으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IS, 테러, 폭력, 그리고 히잡, 그리고 이에 근거한 남성 중심주의, 여성 차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무슬림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발신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른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이 이걸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무슬림에 대한 깊은 편견들을 수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난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
에서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테고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테지만 그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해방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편견은 그 편견 대상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지만은 그 편견을 갖는 사람 자신에게도 사실은 자기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편견을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에세이를 읽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집에서 메마른 9월을 떠올렸습니다. 메마른 9월은 이 흑백 차별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들이 악의적인 그 소문들이 어떻게 아무런 죄 없는 한 인간을 사적인 폭력으로 내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정말 소설을 잘 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일단 메마른 9월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문장에서 정말 그 메마른 미국의 풍경이 떠오르고요. 이 메마른 풍경은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반사하는 하나의 그 매개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문장 이렇습니다. 핏빛의 9월 석양을 뚫고 62일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짝 마른 풀밭을 가로질러 소문인지 이야기인지가 들불처럼 번져갔다. 미니 쿠퍼 양과 어느 흑인에 관한 공격과 모욕과 공포가 등장하는 사건이 담긴 이야기였다. 천장의 선풍기가 불결한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는커녕 퀴퀴한 포마드 냄새와 로션 냄새, 썩은 입내와 땀내를 끊임없이 맴돌게 하는 토요일 저녁, 이발소 안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문인지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는 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소문인즉 이렇습니다. 윌 메이슨이라는 흑인이 미니 쿠퍼라는 3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여기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진상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소문일 뿐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 소문에 홀린 사람들이 특히 이 맥클랜던이라는 카우보이를 연상케 하는 양키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확신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윌 메이슨이라는 깜둥이 놈이 우리의 그 신성한 백인 여성의 신체를 범했다라고 해서 이 린치를 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맥클랜던이 결국 자기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도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맥클랜던이라는 인물이 흑인 남성을 어떻게 폭력으로 짓밟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근거란 정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윌 메이슨이라는 흑인은 대단히 착하다.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발사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발사처럼 진실에 끝까지 육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을 넘어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발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이발사와 소문을 믿는 이 백인과의 대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깜둥이 놈을 빼돌렸나요? 깜둥이를 사랑하는 아저씨?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그 짓이라는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아.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나이를 그만큼 먹은 여자가 남자가 어떤 족속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이고 마음대로도 생각해. 이러니까 또 어떤 손님이 받습니다. 당신은 꼭 백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군요.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덮개가 덮인 몸을 움직였다. 덩치 큰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안 믿는다고요? 백인 여자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발사는 면도칼을 든 채로 반쯤 몸을 일으킨 손님을 내려다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화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젊은 청년은 백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건 다 깜둥이들이다. 모든 선함은 백인의 특권이고 모든 악은 깜둥이들의 몫이다. 라는 그 신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변주가 돼요. 그러니까 깜둥이가 백인 여자를 폭행당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백인이라고 백인을 대표하는 줄 아느냐. 당신은 그냥 당신이 태어난 북부랑이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윌 메이스라는 이 흑인을 옹호하는 이 발사를 철저하게 왕따시켜버립니다.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나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흑백차별이라는 그 지독한 편견들을 일상화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백인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옹호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맥클랜던이라는 군인 출신인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윌 메이슨이라는 흑인을 응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깜둥이 새끼 하나가 제퍼슨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인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강변하면서 흑인을 짓밟는 데 나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견이 내면화하고 이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는 소수자의 타자들을 짓밟는 행위로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제가 윌리엄 포크너의 메마른 9월을 주목하면서 예멘 난민 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과거 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식민지인으로 살았고 또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국외로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쟁통의 광장에서 우리 이명준의 사례를 보듯이 여기에서 남과 북 어디도 선택하지 못하고 제3국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망명인으로서 타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게 역지사지한다는 태도인데 그 어렵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역사에서 한번 우리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멘이란 나라가 분단으로 고통받다가 어렵사리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 등등의 외세에 의해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곳을 떠난 난민들입니다. 예. 이 난민들의 추상에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견을 넘어서 관대한 태도로 이 난민들의 일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 구성원들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견이 갖는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 소설 메마른 9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난민을 대책 없이 수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난민 중에 순수한 난민, 불순한 난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은 불순한 난민이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돈 벌려고 왔다. 그게 불온시된다면 일제강점기 때 미국으로 간 사람들, 만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난민들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은 야, 너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돈 벌러 왔잖아.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편견에 가득한 그런 말들을 뿜어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예, 예. 우리 학생이 에세이에서 얘기했듯이 동일성의 감옥에 갇혀서 타자들과의 교감을 가려버린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더욱 깊은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세계를 외치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타자와의 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뭐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또 아랍에서 왔다는 게 너무나 큰 편견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정말 깊은 편견의 이미지가 악의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